9월 2주차 국내 사회 문제 해외 소식입니다. 제가 20대 중반에 아주 가장 인상 깊게 읽은 책이 로마안 이야기예요. 그래서 30대 초반까지 읽었는데요. 이 책은 정말로 많은 사람한테 권하고 싶어요. 죽기 전에 꼭 한번 읽어보라고. 한 번은 그 식사 자리에 갔다가 하여튼 어르신과 대화하다가 로마안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서로의 견해에 대해서 대화가 되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김대중 대통령 비서관이었는데요. 보통 정치인들 만나면 논어, 그 맹자 이야기, 그리고 로만 이야기 이야기면 다 말이 통해요. 그만큼 훌륭한 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제가 오래돼서 좀 되새기는 건데 그라쿠스 형제의 계획이에요. 이 그라쿠스 형제 같은 경우는 엄청난 인물들인데요. 로마 시대 때 명문 가문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 로마를 초창기 건립했던 그 인물들의 가문으로 보면 돼요. 그리고 엄청나게 존경받고 부도 많고, 그리고 이 그라쿠스 형제의 엄마가 참 괜찮은 분이고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훌륭한 인물들은 엄마가 다 어머니라는 분이 참 대단한 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슬람인가요? 이슬람 속담에 엄마는 집안의 영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엄마가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근데 아무튼 이제 그라쿠스 형제가 정말 명문가 집안에서 로마 시대 때 잘 살다가 이 큰형 티베리우스가 군에 복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전 로마 시내를 로마 각 지방을 돌아다니는 계기를 가지면서 자기가 로마 시에서 느꼈던 그 감정과 그다음에 로마의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실제적으로 로마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시민의. 그러면서 이 그라쿠스 이제 형제가 개혁을 일으키게 합니다. 기득권인데 기득권을 파하려고 하는 개혁을 일으키죠. 근데 죽임을 당하죠. 누구한테? 당연히 이제 기득권 입장에서는 자기네 어떤 핵심 줄인 토지를 개혁시키려고 하니까, 돈줄이죠. 돈줄인 토지를 개혁시키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연히 죽여야 됐겠죠. 근데 여기서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이 그라쿠스 형제를 암살한 사람들은 그 기사계급과 원로원의 시주를 받은 그 서민들이죠. 근데 서민들을 위해서 계획을 일으켰는데 그 서민들이 참 암살했다는 게 너무 웃기지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기저기 정치인 따라다니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이 그라쿠스 형제를 암살한 그러한 민중들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자신들을 위해서 계약하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그 사람들 지지해야죠. 아무것도 모르고 난 너 싫은, 우리 주인이 너 나쁜 놈이래, 그러니까 나도 너 싫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무튼 그때 시대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 포에니 전쟁 후에 로마가 승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 거기에 대한 어떤 부를 대부분이 이제 원래온 계급과 이제 기사 계급 다 먹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영농이 무너지면서 대부분 이제 소작농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노비죠, 노비. 큰 어떤 대형 농장을 갖추고 거기에 속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군인들은 복무를 끝나고 집에 오니까 다 뺏겨 있죠. 뭐 재산이나 뭔가. 이런 거를 실제적으로 티베리우스 그라쿠스가 세상을 보면서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안 되고 살해당하고, 동생도 그 형의 뜻을 받고 계획을 하려고 하지만 또 살해당하죠. 그래서 이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안이 이제 공화정을 지키려고 하는 기득권에 의해서 제지가 됐지만 나중에 율리우스 카이사르한테 전달이 돼서 이제 공화정을 붕괴시켜버리고 제정으로 전환이 되죠. 그래서 왕정으로 바뀌잖아요. 세상은 진짜 돌고 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그라쿠스 연설문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진짜 지금도 와닿아요. 들짐승도 날짐승도 저마다 보금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돌아가면 마음껏 쉴 수 있는 곳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을 위해 싸우다가 죽은 로마 시민들에게 햇볕과 공기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도 없고 땅도 없이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헤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터에서 지휘관은 그들을 독려하면서 너희가 적의 공격으로부터 지키는 것은 너희의 가족과 조상의 무덤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고 속임수였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병사들은 조상을 모실 무덤도 없고 조상을 제사 지낼 제단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용감하게 싸웠고 용감하게 죽었습니다. 그것은 그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의 재산과 행운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로마 시민은 이제 승리자이고
세계 패권자로 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로마 시민들은 이제 자기 것이라곤 흙 한 줌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뭐 지금 대한민국 시민들한테 이제 비교해 보면요, 대한민국 시민들은 이제 자기 것이라고는 집 한 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집이 자기 집입니까? 은행 집이지. 빚내서 집 산 건데. 코로나19 사태로요, 제한되었던 등교 수업이 이제 재개가 됐는데, 지금 학력 폭력 양상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학력 폭력이요, 엄청 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언어 신체 폭력이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초등학생은 중학교보다 6배, 고등학교보다 14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요. 그래서 초등학생들의 입이 거칠어진 원인이 뭐냐? 최근 인터넷 사용이 늘면서 욕설을 접하는 빈도가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이 초등학생들은 욕을 하는데 그 욕이 나쁘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안 해서 막 하는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이거는 가정에서 교육을 해야 되고 학교에서도 강력하게 교육을 해야 됩니다. 말은 사람의 품격을 바꾸죠. 말이 바뀌어야지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어야지 행동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잖아요. 말부터 곱게 써야 됩니다. 제 주변 친구들 중에 말 더럽게 갖고 잘 되는 본 사람이 없어요. 말은 품격입니다. 독신자가 되더라도요, 친양자 입양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조건이 되면 양자를 입양할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허락한 이유가 최근 급격히 늘어난 1인 가구의 권리를 인정하고 다른 입양 제도와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의도로 풀이가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이제 기본적으로 읽고 쓰고 세마기가 이 못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인 성인이 20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해력이 떨어지는 거죠. 보니까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월 가구 소득과 학력이 낮을수록, 그리고 농산 어촌에 거주할수록 이게 좀 떨어져요. 수준이, 문해력 수준이. 공부해야 됩니다. 인터넷 발달돼 있잖아요. 유튜브도 많이 발달돼 있고. 여러분, 공부는 평생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극적인 것만 보지 마시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6학년 수준의 성인은 약 185만 명, 중학교 수준은 한 11% 돼요. 전체 성인의. 결국 뭐냐면 대한민국 1000만 명 정도는 대화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도움을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위기 청소년 특별 지원 대상 연령이 한층 완화가 됩니다. 지원금은 2배로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연령은 9세에서 9세에서 24세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생활비 그리고 교육비, 자립지원비 해갖고 한 100만원 정도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청소년 안전망 운영 체계도 강화할 방침이고요. 제 꿈 중에 하나는 뭐 모르겠습니다. 이루어질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학교 만드는 거예요. 초중고 기숙학교요. 그래서 저는 삼사관학교를 나왔고 사관학교 시스템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관학교 시스템을 도입해서 정말 제대로 된 학교를 만들고 싶어요. 검정고시를 해갖고 대학 갈 수 있게, 그리고 그 학교 내에서 지덕체를 다 기를 수 있게 해주고 싶습니다. 부모가 부모 같지 않은 부모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 아이들, 그리고 정말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는 아이들도 많잖아요. 그런 애들 교육시켜서 정말 그 대한민국 사회에서 훨훨 날아다닐 수 있게 그런 바탕을 만들어주고 싶은데 지금 열심히 해야죠.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이제 받았잖아요. 근데 이상 반응 의심 신고 사례가 20만 건이 좀 넘어요. 그래서 지난 6일, 7일 이틀간만 해도 8,000건에 달합니다. 근데 이게 인간성을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보 보상을 받을 수도 없고요. 인간관계가 확정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백신 맞을 때 잘 결정해서 맞으십시오. 지금 전국 4년제 대학의 신입생 자퇴율이 해마다 증가 중입니다. 그래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니까 그러니까 4년제 대학 신입생 자퇴 현황을 보면요. 지난해 188개 대학의 신입생 자퇴율은 5.9에서 10년 전보다 2.6% 증가했고요. 한 2만 명 정도 자퇴하는 것 같습니다. 2만 명 넘게 자퇴하고요. 특히 서울 소재일수록 자퇴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권 대학에서도 이공계 계열 학과에서 신입생이 많이 자퇴하고 그러니까 의대죠.
대학의 중도 탈락 비율도 4.6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퇴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거죠.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영향으로요, 미국 고용 시장에 이제 쇼크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경기 회복세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투자 은행들도 3분기 성장률을 대폭 하향 조정했고요. 그래서 취업자 수 쇼크에 테이퍼링, 금리 인상이 지연된다는 전망인데 이거는 봐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니까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가 들리니까 이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 중인 인프라 법안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습니다. 이제 인프라 법안은 뭐냐면 이제 행정부 주도로, 미국 정부 주도로 돈을 풀어서 직업을 만든다 이 얘기죠. 근데 이게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3조 5천억 달러예요. 그래서 인프라 등 예산안 의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아직 보류 중입니다. 올해 전 세계,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좋진 않지만 기업 인수 합병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2007년 수치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돈이 많이 풀려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난 8월까지 전 세계 기업 인수합병 거래액은 총 3조 9천억 달러, 약 4,516조 원에 달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거고요. 2019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1.5배 높은 수치라 봅니다. 돈이 너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이렇게 기업 인수합병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안 좋으니까 당연히 무너지는 기업이 있겠죠. 미국인 수백만 명이 6일 노동절을 맞아 소득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원래는 이제 팬데믹 이후에 연방정부에서 지급해온 주당 300달러 추가 실업급여가 이제 받고 있었는데 이게 지급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주 정부랑 그 다음에 연방정부 실업수당까지 챙기면요, 월간 최소 2,400달러 실업수당을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취업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기업 같은 경우는 구직난에 사람을 뽑을 수 없어요. 사람이 취업을 안 하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6일 노동절에 맞아 이제 아예 차단시키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한 약 750만 명이 못 받습니다. 실업급여를. 근데도 아마 그 실업급여를 못 받아도 취업을 안 할 거라는 전망이 높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안 가고 집에 있게 되니까 육아 문제, 그리고 돈이 많이 풀려서 주식, 부동산 투자에 성공한 사람들이 좀 많고요. 그 다음에 이번 기회에 경력 향상시키려는 심리도 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민간기업 규제가 이어지자 중시가 하락하고 있죠. 그 돈이 어디로 빠지고 있냐? 인도 증시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인도가 지금 연일 신기록을 기록하고 있고요. 전년 대비 무려 50% 이상 폭등했습니다. 인도 증시가. 반면에 아시아의 증시들은 다 하락 중이고요. 외국인 자본이 다 빠져나가고 있어요. 특히 지난달 31일 기준 428억 달러 규모 자금이 빠져나갔습니다. 어디에서? 한국과 대만에서요. 한국도 예외 없어요. 외국인이 돈을 빼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아프리카 기니에서 쿠데타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루미늄 가격이 10년 만에 최고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게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 자동차 산업에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자동차는 반도체 때문에 지금 아주 곤욕인데 알루미늄 가격까지 폭등해갖고 지금 자동차 산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니에서는 지난 5일 군사 쿠데타가 발생했고요. 알파 콩데 대통령이 이제 억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 가격은 5달러를 넘었는데 이게 2014년 2월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격 급등 이유는 이상기후로 전기 수요가 급등하고 하면서 이제 화력발전소가 가동이 늘어난 영향이 크고요. 재생에너지 공급 수요만큼 탄력적으로 늘어나지 못한 것도 한 원인입니다. 제니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요, 다음 달이에요. 미국인 디폴트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니까 디폴트가 뭐냐면 채무 불이행이니까 돈을 못 갚는다 이 얘기죠. 그래서 미국의 현재 부채는 28조 5천억 달러, 그러니까 약 3경 3,260조 상태예요. 근데 미국이 지금 8월 1일부터 부채 한도가 있는데요. 그게 약 2경 5,786조입니다. 그러니까 한 1경 정도가 지금 더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시 적용되면서 국채를 새로 발행할 수 없게 됐습니다. 언제부터요? 다음 달부터. 그럼 언제 어떻게 되냐? 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금융발 시작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되고 있어요. 그래서 참고해 두십시오.
공짜 정심은 없다. 그래서 이제 영국에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많은 돈을 풀었는데 이거를 이제 세금으로 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보험 분담금을 올리고요. 사회복지 분담금 항목을 신설해 또 보험료를 내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와 고용주가 내는 보험료가 1.25% 오르고요. 그 다음에 그 국민보험 분담금을 면제된 대상도 이제 다 내야 돼요. 그래서 의회 승인이 필요한데 지금 의회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승인하는 순간 난리가 나겠죠. 영국인들이요. 근데 세상은 공짜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미얀마가 내전을 벌여질 것 같습니다. 지금 미얀마가 군사 쿠데타 정부가 들어섰죠. 근데 민주진영의 임시정부인 국민통합정부랑 그 다음에 그 시민들이 전쟁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전쟁이 시작이 되면 치열한 내전으로 갈 것 같습니다. 봐야죠. 미얀마는 잘 지켜보세요. 아프가니스탄이 새로운 어떤 지도자가 나왔죠. 근데 이게 그 예상을 깬 거예요. 그래서 예상을 깨고 이제 무게감이 좀 떨어지는 지도자를 내정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신정부가 들어서면 강력한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좀 애매한 지도자가 나왔어요. 무능한 지도자죠. 이제 세계적으로 봤을 땐. 그래서 이제 이 아프가니스탄 정부, 탈레반 정부도 오래 못 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 5일 몰라 모하마드 하산 아쿤두를 수반으로 내정했습니다. 이유는 뭐 조직 내 정파들이 경쟁 끝에 타협한 결과인데요. 그러면 서로 힘이 비슷하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서 하나의 고리만 어긋나도 그냥 다 내전입니다. 이건. 엘사 바도르가요.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이제 법정 통화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게 난리가 났어요. 첫날부터. 시작한 7일에 시민들 반대 시위 나서고 뭐 비트코인 문제 생기고 그래서 첫날부터 큰 혼란이 빠졌는데요.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10% 이상 폭락을 했습니다. 근데 가격이 폭락하니까 바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이요. 야, 저가 매수의 시기다. 이 저가 매수에 나서자. 이렇게 또 선동질을 한 거죠. 이것도 병신 같은 대통령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날부터는 이제 비트코인을 같이 쓰게 하는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을 받지 않을 경우 이제 처벌 대상이 될지 안 될지는 불명합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이제 화폐로 쓴 국가가 어디냐? 엘사바도르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